카드사 입사 팁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앞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적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금 더 좁혀서 금융사들의 실적 3분기 어땠는지 그리고 4분기에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현재 경제금융부의 임명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분기 실적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3분기 4대 금융지주 실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한금융지주의 독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한금융지주는 올 3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1%나 증가한 6,79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올렸는데요. 당초 시장 예상치였던 5천억 후반에서 6천억 초반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고요. 또 그 뒤를 KB와 하나, NH농협금융이 추격하는 양상인데요. 좀처럼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같은 업권, 그 업황이라는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금융지주가 이렇게 좀 압도적인 실적을 보인 이유, 주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은행과 비은행 모두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게 그 주 요인인데요. 그만큼 포트폴리오 관리가 잘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 3분기까지 순이익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요. 신한이 59%, KB 67%, 하나 88%, 농협 70%로 신한금융이 비교적 균형 잡힌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신한은행의 3분기 순이익은 4,625억 원을 기록하며 KB국민은행, KEB 하나은행, NH농협은행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연체율도 신한은행이 다른 은행들보다 낮아서 리스크 관리도 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카드 부분을 봐도 신한카드는 올 3분기 1,697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를 능가하는 실적을 올렸고요. 또 특히 신한금융투자의 경우에는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2.6%나 증가한 1,942억 원을 기록하며 비은행 그룹사 중 가장 높은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 거래 대금이 회복되면서 위탁 수수료가 증가했고 또 은행과 협업을 통한 복합 점포를 통해서 개인 자산 관리 판매로 인한 수수료 이익 증가, 또 여기에 더해서 자산운용 관련 자기 매매 부분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한금융은 저금리 시대를 맞아서 지난 2011년부터 비은행 부문과 비이자 부문의 이익을 높이는 쪽으로 그룹 체질 개선 작업을 벌였는데요.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보면 금융 지주사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과 비은행의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역시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신한 같은 경우에는 신한카드는 원래 업계 1위였으니까 뭐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이외에 비은행권에서도 역시 뭐 계속 수익을 내다 보니까 이번에 단연 돋보이는 실적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신한금융지주 호실적을 내놨을 때도 항상 기사 앞머리에 보면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라는 얘기가 많이 붙더라고요. 이만큼 사실 업황 자체는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이런 실적의 금융지주사들의 실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올 3분기 금융지주사들의 시비를 가른 건 투자 수익에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 수익과 수수료 수익 같은 전통적인 수익원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명석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최근 그 저금리 지속으로 인해서 그 순이자 마진이 상대적으로 계속 하락 추세를 보였던 것이 이자 이익 측에서의 그 상대적인 증가가 부족했던 걸로 이해가 되고요. 저금리 수준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증권 쪽 매매라든가 평가 이익이 발생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신한금융지주인데요. 신한금융의 경우 올 1월부터 9월까지 유가증권 부문에서 얻은 이익은 1조 6,0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배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올 1분기 신한금융을 제치며 존재감을 괴시했던 KB금융은 3분기 2,440억 원의 영업의 손실을 기록하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스코 주식 평가 손실 877억 원이 발생했고 지난 2분기 발생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분 매각 이익과 같은 일회성 요인이 3분기에는 없었던 영향이 컸습니다. 이 밖에 하나금융은 하나외환은행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판관 비용이 전분기보다 7.7%나 증가한 1조 921억 원을 기록했고요. 또 원화 약세에 따라서 1,128억 원의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한 것이 3분기 실적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NH농협금융은 그동안 효자 노릇을 했던 비이자 이익이 3분기 1,587억 원의 손실을 보이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특징을 얘기해 주다 보면 역시 마지막에는 뭔가 일회성 비용이 들다 보니까 또 네. 주춤하는 사람들도 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4분기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에는 특히 일회성 비용을 많이 좀 처리하려는 경향도 있고요. 때문에 4분기 실적을 곧이곧대로 듣기는 좀 힘든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되고 있는,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4분기 금융권 상황도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계절적으로 보면 4분기에는 기본적으로 부실채권 상각과 매각이 많아서 매각 가격에 따른 변동성이 크고요. 또 판매 관리비 이슈와 일회성 요인 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올해 4분기에는 기업 구조조정 이슈까지 있는데요. 그 정부 차원에서 부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은행들이 가진 기업 여신 가운데 부실화된 채권을 4분기 실적에 손실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각 은행들은 부실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만큼 네. 실적에도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 지연 등으로 한국은행이 한동안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리는 만큼 은행권의 순이자 마진 하락세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4분기 실적도 비은행 부분에서 얼마만큼 선방하느냐에 따라서 금융지주들의 실적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 시기 문제지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한국은행 측에서도 좀 저금리 기조는 계속 될 것으로 아직까지는 당분간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융사 측에서 좀 해결 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아이디어는 따로 나오고 있는 게 없을까요? 네, 각 은행별로 이제 각 금융지주사별로 각각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예. 아직은 외부적인 변수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딱 집어서 말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참 사실 어떤 업황이나 또한 시장의 배경이라는 것도 사실 금융 지주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워낙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지주사 측에서도 확실히 어떤 플랜을 내놓기는 좀 리스크가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참 쉽지 않습니다. 4분기에도 녹록치 않다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시장의 선두 아니면 수익 경쟁이 4분기에도 이어질지 리딩뱅크로서 뭔가 신한금융지주가 계속 선두를 그러면 더 독차지하게 될지도 궁금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네, 현재까지는 신한금융이 독주하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예.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또 속단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KB와 하나, NH농협금융 모두 실적의 주요한 변수가 될 만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KB금융의 경우에는 KDB 대우증권을 인수하느냐 여부가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실적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비은행 계열사가 얼마나 실적 부분에서 뒷받침을 해주냐에 따라서 지주 전체의 실적이 좌지우지됩니다. KB금융이 KB 손해보험의 인수를 마무리한 데 이어서 KDB 대우증권까지 인수하게 된다면 현재 은행 쪽으로 치우친 포트폴리오 부문이 상당 부분 균형을 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금융의 경우에는 하나외환은행의 전산통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KB 하나은행으로 통합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투뱅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룹 간 시너지를 내기는 상당히 제약이 많은 상황인데요. 내년 6월 양행 간 전산 통합을 완료한 뒤 실질적인 통합을 이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KB 하나은행의 실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같은 사고는 실적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NH농협금융의 경우에는 현 김주아 농협은행장의 임기가 올 연말에 만료되는 데다 내년 초에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그 이후에야 진영을 갖추고 본격적인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변수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대우증권은 박성원 기자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나요? 네, 임명찬 기자도 하고 있나요? 저도 하고 있는데 주로 예. 이제 박성원 기자가 많이 하고 주로 있습니다. 박성원 네. 기자가 그러면 저희가 대우증권에 대해서는 박성원 기자를 불러서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금융 지주사들 3분기 실적 한번 체크를 해드렸고요. 4분기 전망과 변수들까지 함께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명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